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 대 민족주의, 국민연금, 꼭 필요한 한국 수호의 방패. 국민연금이 한국 수호의 방패입니다. 왜 이럴까요? 자, 한국의 국민연금 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그 존재의 이유. 국민들의 노후보장,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죠? 연금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수호방패. 자, 요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노후보장 요거는 이제 금방 넘어가고 내용을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후보장, 뭐 이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본 겁니다. 뭐 특징, 강제성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 뭐 그렇고. 자, 소득 재분배, 세대 내,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반드시 안정성, 그죠? 안정성, 안정. 자, 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진답니다. 여기까지. 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의 수호방패. 이거는 왜 이러냐?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수호방패다. 자, 5월 8일, 올해 5월 8일, 일주일 전이죠. 5월 8일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외환 보유액 세계 11호 뚝 4월에는 50억 불 증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 뛰었대요. 불안한 환율 탓에 최고 수준, 불안한 환율 탓에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가 늘었다.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가 늘었다.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 유출 요인이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볼게요.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거래 확대 영향. 한 달 사이 50억 달러 가까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4천억 달러 된다, 그죠? 4천억 달러 되는데 얘가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요, 달러를.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해가지고 외환 스와프 거래를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뒤에 설명 또 들어갈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행은 공식 개입이 어려워요. 왜? 외환시장에 직접 달러를 풀었다고 하면은 미국과의 외환시장 개입 협약이 있어요. 스무디 조항이라고. 여기 걸려요. 그래서 직접 달러를 못 풉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과 스와프 계약을 활용, 간접 개입을 함.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스와프 계약을 해서 간접 개입을 한다. 그런 거예요. 갖고 50억 달러.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평소 해외 투자용으로 달러를 꾸준히 사용하는 큰손이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평소대로 달러를 대량으로 매수하면 환율이 더 오르는 상황.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막 치솟았잖아요. 아까 1487원이었나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평소에 계속 이제 달러를 사야 되는데 평소대로 달러를 대량 매수를 하면은 환율이 더 올라요. 그러면 정부는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랑 달러 스와프 거래를 해가지고 국민연금은 당장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은행으로부터 스와프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춘다. 간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외환 보유액이 줄은 이유입니다. 아까 50억 달러. 국민연금이 사간 거야. 결국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우리가 잠시 빼간 거예요. 그냥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고 50억 달러를 우리가 그냥 빼간 거예요. 국민연금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게 달러를 빌려준. 그러니까 단기 계약이지만 외환 보유액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반영됨. 그러니까 간접 개입으로 환율을 방어하면서 달러를 조달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기금이 아니고요. 자, 한국 국가 시스템의 유일한 큰 손, 아주 큰 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거대 자산 운용 기관입니다. 자산 규모가 이제 올해 2월달 기준으로 1227.5조 원이나 돼요. 아주 큰 손입니다. 세계 연기금 중 세계 3위권.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외환 보유 등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생기는 경제 전략적 충격이 어떻게 되냐면 국내 영향에는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수급의 축이 사라지는 거예요. 수급의 축이 사라지는 거. 코스피가 급락을 하겠죠. 금리도 불안정해지고요. 금융정책의 완충장치가 상실된다. 금융정책의 완충정치가 상실된다. 시장 충격 시 방어력 약화. 자, 아까도 나왔죠. 50억 달러 국민연금이 이렇게 빌려서 환율을 방어한 거예요. 이게 금융정책의 완충장치. 자, 국제 영향은 달러 수요, 이제 주체가 국민연금이죠. 이게 축소되니까 큰 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 구조에 빈 공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달러를 어떻게 수급을 하나? 달러를 항상 이렇게 수급을 해야 되는데 빈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달러 스와프 통로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외환 스와프를 제공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 안정자금이니까 얘를 보고 이제 스와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지면 대체자가 부재, 신뢰도가 저하. 그래서 국민연금의 해체는 단지 국민들의 노고를 잃는 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국제금융 무대에서 전략적 파트너 한 축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간략하게 다시를 정리해보자면 국민연금이 왜 금융정책의 완충장치이냐. 한국 정부가 공식 개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스무딩 조항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의 금융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외환시장이 불안해. 그러면 국민연금이 달러 수요를 줄여줘서 환율을 안정시킨다. 국민연금이. 주가가 급락해. 그러면 국민연금이 일정 비율을 매수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가를 폭락을 방지하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서 금리를 방어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금융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공식으로 개입, 국식적으로 개입을 못하니까 간접 개입을 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금리 방어도 해주고, 주가도 방어해주고, 환율도 안정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국가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위기 때 IMF 같은 위기입니다. 국내 자산을 지탱해줄 장기 투자자가 없다. 외국인이 빠지면 그대로 무너진다.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인데 이게 만약에 두두둑 하고 이제 외화가 막 빠져나가는데 외환보유고가 다 됐어 이제 만약에 그러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IMF가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 IMF 97년도에. 근데 방패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외환보유고 말고 1227.5조라는 국민연금 그 방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국채를 발행해도 국민이 소화를 못하죠. 국채는 워낙 단위가 큽니다. 그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이 개개인이 이렇게 국채를 사서 뭐 어떻게 소화를 못해요. 그럼 결국 이제 외국 정부에 우리 국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빌어야 되는데 외자 의존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국민이 소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달러 스와프 안정자산이 사라짐. 아까 말했죠. 그 국제 영향.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 하락, 스와프가 불가. 그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구조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는 게 위기에 아주 취약한 나라가 되는 것. 위기는 뭐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일제히 확 빼버리는 거. 그런 위기예요. 아주 취약해진다. 자, 다시 최종 요약을 해보자면 국민연금이란 위기시 국가가 직접 손 안 대고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힘. 환율 방어, 금리 방어, 주가 방어 모두 가능했던 보이지 않는 방패. IMF 때처럼 모두가 팔아치울 때 유일하게 안 팔고 버티는 손.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 외국인이 주가를 조작하고 환율로 공격하고 금리로 질식시켜도 아무도 막아줄 손이 없다. 큰일 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없으면. 자, 근데 이 국민연금을 해체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해체하려고 하냐면은 국민연금은 곧 고갈된다. 막 강제로 납부하라 그러고 뭐 65세 말고 더 막 70세 돼야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 신뢰를 막 실추시킨단 말입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럼 민간 퇴직연금이 낫다라고 막 강조를 해요. 자, 신뢰를 이렇게 실추를 시키고 뭐 이번에 국민연금이 어딜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청년층은 어떻게 한다? 이거 왜 가입해야 돼? 막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연금 이거 나중에 돈 못 받는다. 고갈된다. 떠들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민영화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을 해체를 하는 이 세력이 있어요. 그런 걸 노리는 거를. 그러면 이걸 바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들이냐? 글로벌 보험연금사, AI 등, 블랙락, 골드만삭스 등 자산운용사, IMF, 다 뭐다?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전편에 한국 IMF 편에도 나왔었죠. 글로벌리스트가 한국을 어떻게 금융으로 지배를 했는지 착취를 하고 무너뜨리고, 그죠? 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한국 국민연금을 해체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자기네들이 한국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를 이제 노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금융식민지화 가능성. IMF 때처럼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제 그 국민연금이 이제 들고 있는 자금이 있죠.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게 이제 자산화되어 시장으로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먹는 거야. 뭐 블랙락, 고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그 수익 상품으로 전환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처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납부자를 감소시키고 정부가 개편 불가피하다 막 이러면은 얘네들이 운용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일부 자산을 이제 뭐 외부 위탁으로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제 지들이 이렇게 운용권을 확보하는 거야.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한국의 금융 주권은 내부에서 해체, 외부에서 재조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최종 요약을 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없애라고 한다? 이게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냥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언론이 그런다? 교수가 TV에 나와서 그런다? 정치인이 막 그런다? 이거는 국가 내부의 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걸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오늘은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 글로벌리스트 대 민족주의, 한국 국민연금 편.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